일리아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 이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혼백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호메로스는 자신이 할 이야기를 무사 여신에게 빌려 말하는 듯이 표현합니다. 무사 여신은 제우스가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와 9밤 동안 사랑을 나누어 태어난 여신들입니다. 음악, 시 등의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여신들이죠. 흔히 뮤즈라고 부릅니다. 주로 아폴론 신이 연주하면 곁에서 춤을 추었죠. 올림포스의 걸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소설 등의 문학 작품에서 무사 여신을 불러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청하는 것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상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그리스인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인 아카이오 이족 또는 아카이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펠레폰네소스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인 아르고스를 따서 아르고스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래전 이집트에서 망명해온 아르고스의 이름난 왕인 다나우스를 따서 다나우스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리아스의 시작은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 과거로 가볼까요? 크리세스는 크리세의 아폴론 신전의 사제로 크리세이스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크리세이스는 킬리키안 테베에서 열린 아르테미스 축제에 갔다가 이곳을 약탈한 그리스군의 포로로 잡혔죠. 그녀는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가멤논은 고향에 두고 온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크리세이스를 더 좋아했습니다. 딸의 소식을 알게 된 크리세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아가멤논을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참고로 탄원하는 사람은 상대의 무릎과 턱을 쥐고 호소하는 것이 당시의 예절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론 신의 사제임을 상징하는 황금 지팡이와 화관을 지니고 있었지요. 부하들은 사제의 체면을 보아 몸값을 받고 돌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아가멤논은 그를 신의 사제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하여 내쫓았습니다. 크리세스는 아폴론 신에게 복수를 기도했습니다. 아폴론 역시 그의 기도를 듣고 분노하였고 하늘에서 그리스 진영을 향해 역병의 은하사를 쏘아보냈습니다. 아폴론은 태양과 빛의 신, 음악의 신, 활과 궁술의 신, 의술의 신, 예언의 신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쥐의 신 스민테우스라고도 불립니다. 쥐들로부터 곡물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고 역병을 퍼뜨린다는 의미도 있죠. 이곳은 고대 도시 크리세 근처에 있었던 아폴론 스민테우스 신전의 흔적입니다. 쥐들이 보이나요? 한편 그리스 진영의 화장터는 시신들로 가득 차고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죠. 역병이 계속되자 아킬레우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수들을 회의장으로 소집했습니다. 크리세스가 다녀간 지 10일째 되는 날이었죠. 아킬레우스는 점을 잘 보는 칼카스에게 아폴론 신이 왜 노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칼카스는 자신의 점술로 노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여 아킬레우스가 자신을 보호해주겠다는 확인을 받고서요. 아폴론의 분노는 아가멤논이 몸값을 거부하고 딸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제를 모욕했기 때문이라며 크리세이스를 몸값 없이 돌려주고 헤카톤베를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카톤베는 신에게 바치는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헤카톤베는 100을 뜻하는 헤카톤과 소를 뜻하는 보우스의 결합어로 100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에서는 반드시 소 100마리를 희생하지는 않았고 희생의 규모는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아가멤논은 분노하면서도 크리세이스를 돌려줄 의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세이스를 대신할 전리품을 요구하였죠. 아킬레우스가 나서서 이미 전리품의 분배가 끝난 마당에 다시 모아서 나누는 것은 안 될 일이다며 트로이를 함락하면 몇 배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인 자신만 전리품 없이 지내는 것은 안 될 일이니 아이아스의 것이든 오디세우스의 것이든지 누구의 것이라도 자신이 직접 골라서 갖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가멤논의 입장에서는 크리세이스를 잇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잇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로 인해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금이 갈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른 왕이나 영웅의 전리품을 빼앗아서 이를 만회하려 하였고 누구 한 사람 정도는 명예를 빼앗겨 분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사였죠. 아가멤논의 권위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아킬레우스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분노한 아킬레우스에게서 이놈저놈 같은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아가멤논도 자신의 명예의 선물로
아킬레우스의 브리세이스를 갖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브리세이스, 즉 그의 명예를 뺏어가려 하자 둘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아테나 여신이 그의 머리칼을 붙들어 말리고 달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테나 여신이 보이지 않았죠. 아킬레우스는 독서를 퍼붓고는 더 이상 아가멤논의 아래서 트로이와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필로스의 왕 네스토르가 켄타우로스들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며 그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페이리토스, 드리아스, 카이네우스, 테세우스 같은 영웅들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다며 자신의 조언을 들어달라며 중재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스토르가 겪었던 켄타우로스와의 전투에 대해 잠시 알고 가볼게요. 테살리아의 라피타이족의 페이리토스는 익시온과 디아의 아들로 익시온이 죽자 페이리토스가 라피타이족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자 켄타우로스들도 익시온의 자손이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들과 말썽을 일으키기 싫었던 페이리토스는 펠리온산을 그들의 영토로 주었습니다. 페이리토스가 히포다메이아와 결혼을 할 때 여러 영웅들뿐 아니라 켄타우로스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켄타우로스들은 원래부터 본능이 앞서는 종족이었는데 결혼식 동안 자제되다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켄타우로스 무리 중 가장 사나운 에우리티온이 신부 히포다메이아를 납치하려고 했고 다른 켄타우로스들도 순식간에 여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죠. 결국 라피타이 사람들과 켄타우로스들 간의 큰 전투로 번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테세우스 등의 다른 영웅들도 같이 싸웠죠. 그리고 이곳에 젊은 시절에 네스토르가 있어 같이 싸웠습니다. 가장 큰 활약을 보인 것은 테세우스였습니다. 테세우스는 에우리티온에게 달려들어 신부를 구해내고 에우리티온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난 켄타우로스들이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스토르가 언급한 과거 영웅들 중에서 카이네우스를 잠시 알아보고 갈게요. 카이네우스는 라피타이 사람으로 원래 카이니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강제였는지 서로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강가에서 만난 포세이돈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포세이돈에게 무적의 남자로 변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고 신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카이니스는 카이네우스가 되었고 그는 무기에 뚫리지 않는 피부를 지닌 전사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스젠더였죠. 카이네우스는 켄타우로스와의 전투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켄타우로스들이 그로 인해 쓰러졌죠. 그에게 무기들이 통하지 않자 켄타우로스들은 돌과 나무들을 던져 쌓아 그를 무게에 짓눌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리아스로 가겠습니다. 회의는 해산되었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와 자신의 막사로 가버렸습니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와 헤카톤베를 배 한 척에 싣고 오디세우스에게 맡겨 크리세로 보냈습니다. 그 자신과 군사들 역시 몸을 깨끗이 한 후 아폴론에게 헤카톤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하인 탈티비오스와 에우리바테스를 시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가서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죠. 두 사람이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왔으나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자 아킬레우스는 탓할 사람은 아가멤논이라며 이 둘을 안심시키고 파트로클로스를 시켜 브리세이스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떠나자 아킬레우스는 바닷가 한편에서 혼자 울며 어머니인 테티스 여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테티스 여신이 안개처럼 올라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제우스가 헤라 등의 신들의 반란으로 의자에 묶였을 때 테티스가 타르타로스에서 브리아레오스를 데려와 제우스를 구한 일을 이야기하며 전투에서 트로이가 이기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청원하기를 어머니 테티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테티스는 어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아이티오피스인들의 잔치에 갔으니 열 이틀 뒤 제우스가 올림포스에 돌아오면 무릎을 붙잡고 부탁하겠다고 아들을 달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오디세우스가 이끄는 배는 크리세에 도착하였고 크리세이스를 그녀의 아버지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크리세스는 그들이 가져온 헤카톤베를 제단에 올려 제사를 지냈고 다시 기도를 올려 그리스군의 파멸을 거두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사 이후에는 성찬을 즐기며 종일 춤과 노래를 부르며 신을 달래었고 하루를 보낸 뒤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이 다툰 뒤 열하루가 지나갔고 제우스가 돌아오자 테티스는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산봉 우리에 앉은 그를 찾아가 왼손으로는 그의 무릎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턱을 쥐고서 그리스군들이 아들의 명예를 존중해 줄 때까지 트로이가 이기게 해달라고 제우스에게 애원하였습니다. 헤라와 척지기 싫어 노여하면서도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주자 테티스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제우스의 끄덕임에 올림포스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헤라가 테티스와 무슨 모의를 하였냐며 추궁하였고 제우스는 힘으로 윽박질러 굴복시키니 모였던 신들도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어머니인 헤라에게 살가운 말로 넥타르를 따라주며 달래자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고 신들은 잔치를 즐기다가 각자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제우스와 헤라도 같이 잠이 들었지요.